올 하반기가 되면 뭐 종부세 속도 조절론, 보유세 속도 조절론, 양도세 일시적 완화론 등등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냐. 첫 번째 뉴스는 재건축 허가 요구에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내년도에 큰 선거 2개가 있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서울시를 거의 점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구청장 분들께서 최근에 재건축 허가를 좀 내달라, 뭐 이런 민원이 적지 않다라는 내용인데요. 뉴스 좀 보겠습니다. 당색이 중요하냐, 재건축하자 목소리 내는 여당 구청장들, 흥미롭네요.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죠? 우리 뭐 잠시주공 5단지 쪽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눈치만 보다가 내년 선거 때문이냐, 오세훈 팔아서 표 받아보려고 하느냐 등의 노골적인 비난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왔다라는 뉴스인데요. 우리 송파 구청장이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네요.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한다. 35층 룰 해제와 관련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완화를 도와달라는 뜻이겠죠. 서울시에는 자치구 25곳이 있다. 이 중 서초구를 제외하고서는 구청장 소속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요즘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네요. 노원구의 경우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좀 통과를 희망하는 그런 목소리에 가세하고 있고, 양천구청도 마찬가지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2배 많은 5만여 가구의 인구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인터뷰를 또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부자방법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망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증세, 속도 조절론. 내년 선거가 의식되는지 좀 이렇게 완화 기조를 약간 띠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가 되면 더 많은 뭐 종부세 속도 조절론, 보유세 속도 조절론, 양도세 일시적 완화론 등등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전세해 놓고 집을 사고 있다. 갭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럼 그분들이 이거죠. 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일단 전세 놓고 사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뉴스 잠깐만 볼게요. 다시 고개 드는 갭 투자. 지난달 4월 달에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올라서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이 주택 거래 중에 절반 넘게 전세를 끼고 샀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을 50% 넘긴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52%가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 그래서 갭 투자 비율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디가 좀 많이 늘었냐 보니까 강서구가 63%, 강북구가 61%, 영등포구도 61%, 은평구 60% 등 이 외곽권에서 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수가 많았고, 강남 3구의 경우에도 서초구가 57%, 강남구 53%, 송파구 51% 등으로 절반 넘게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마련한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로 여러분,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분들이 전부 다 갭 투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죠. 아까 우리 봤지만 여러분 일단 대출이 안 나와. 근데 내 여윳돈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거주할 건 아니지만 미리 일단은 더 오르기 전에 전세를 끼고서라도 좀 집을 마련해 놓자. 그리고 세입자를 나중에 내보내고 내가 그때 들어가자. 이런 계획으로 그 집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높은 비율의 갭 투자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어렵지 않겠냐. 왜냐면 전세 끼고 집을 왜 사? 대출받아 내가 한번 허리 졸라매고 거주하겠다고 들어가지.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임대차 입법까지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주가 안 되는 집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를 당장 하지 않고 좀 늦추는 그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미래의 실수요자분들까지 우리가 갭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 아니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요즘 이제 상담할 때 종종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좋은 A뿔 아파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갈아타기인데 돈이 안 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사람들이 요새 활용하고 있냐면, 내가 거주하던 A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를 바꿔요. 월세를 내고 내가 살고 이 집을 팔아요. 팔아서 그 돈으로 A뿔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갈아타기거든요. 이제 갈아타기. 이런 분들 상담 많아요. 또 갭 투자란 말이 나와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갭 투자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전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갭 투자가 줄죠? 전세는 올라요.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갭 투자가 증가하면 전세는 내려가요. 이게 올 초에 나왔던 현상이죠. 우리 작년에 8월, 9월에 저점 찍고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뭐 임대차 입법이 불을 지핀 것도 맞죠. 작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올랐어요. 그때 갭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신 분도 많았고, 또 일단은 돈이 없어.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전세라도 끼고 사두자. 이런 분들까지 늘면 전세 물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거주할 게 아니라 전세를 놓고 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갭 투자가 하나 늘면 전세 매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장에. 그래서 작년에 저는 11월 달에 제가 시장을 딱 보니까, 사실 올 1월까지도 그랬어. 시장을 딱 보니까 전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갭 투자가 하나도 없는 단지들은 전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면 갭 투자를 잡겠다고 갭 투자를 막 이게 감소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전세 매물이 안 나와요. 갭 투자라고 쓰고 전세 공급이다라고 읽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갭 투자가 또 줄다 보니까 다시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돌이 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예를 들면 뭐 갭 투자도 잡고 전세가 안정도 잡고, 이렇게 이상적인 것이 현실에서 반영되기는 아주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서울의 전세값 3개월 만에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11일 요 주에 보니까 일단 수도권하고 전국 할 것 없이 이 저점은 4월 말이 저점이 맞았어요. 여기 이제 4월 말, 요거 4월 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들썩이면서 전세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KB 리브 부동산에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0.25%를 기록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한 주에 이 정도 전세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한 주에. 0.2%대 상승률은 2월 이후 처음이다. 어디가 많이 올랐냐라고 보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용산구, 마포구 등 주로 어디예요? 동북권과 이 시내 중심부의 강북 지역들 전세가 반등이 굉장히 높고, 경기도와 인천 쪽에 전세가격 상승률 또한 지난주보다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전세가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또 상승해서 0.22%를 한 주에 기록했고요. 많이 오른 경기도는 구리, 시흥, 동두천, 일산 동구, 그다음에 광주, 용인, 처인구 등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저 구리랑 시흥 같은 경우는 0.8%라면 한 주에 굉장히 많이 뜨거운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도 많이 올랐고, 부평구도 많이 올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평 쪽, 또 남동구 쪽 이런 동네들 계속적으로 좀 전세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안산 단원구 같은 경우에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어디에요? 안산이 달리기 시작하네요. 또 어디에요? 동두천 달리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뭐 경기도 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그냥 심플한 해석 저만의 쓰는 방법인데, 경기도는 어떤 미래성보다는 일단 지금 경기도의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적게 오른 게 최고입니다. 다른 거 없어. 네, 죄송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적게 오른 게 최고예요. 물론 이제 서울, 강남, 용산 많이 올랐죠. 그래도 그 지역들을 보는 이유는 적게 올라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를 인정하고 미래 가치를 보고 베팅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적게 오른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되는데, 지금 안산이라든지 여기 동두천이 있대, 이런 지역들이 그 중에 하나이다. 어떤 큰 미래성보다는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키를 맞춰가고 있다. 키 맞추기, 일종의 갭 메우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안산 단원구도 이 순위에 껴있고, 안산 상록구도 순위에 껴있네요. 매매가 상승률은 인천은 거의 아까 전세가 상승 순위처럼 나오네요. 계양구, 부평구 쭉쭉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에 이 고칫거리죠. 이거 이주, 강남빨 이주 대란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강남 일대에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짐이 안 좋다라고 이제 기사는 그렇게 썼는데요. KB 통계 좀 보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4월 대비 지금 보세요. 이 저점이었어. 4월이 저점. 그 다음에 5월 달 볼게요. 반등이 나오죠. 꽤 큰 반등이죠. 그리고 작년 말에서 쭉 내려왔던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전세 수급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임차인이 이 임대 매물보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4월 달이 여러모로 매매든 전세든 저점인 것 같고, 우리 김불동님께서 과천 얘기하셨는데, 과천은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쉬고 있고, 또 과천은 입주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만 눌리고 있는 거예요. 예외 지역입니다. 과천은요. 보편적인 통상적인 지금 2021년 5월 달에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이 과천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보면은 부동산 업계는 전세 시장이 재차 꿈틀대는 요인 중 하나로 재건축 단지 이주를 꼽는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식이에요. 이주 나오면 첫 번째, 이주는 여러분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요?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코코 샤넬님 공급,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네. 공급도 조금 있고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네. 제가 생각했던 그 답변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승현님인가? 이승현님 정답. 이주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주가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터전을 잃고, 이주 기간 짧잖아요. 길어봤자 4개월, 정말 모르겠어요. 5개월 주는 것도 있나? 그 기간 내에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막 수천 가구씩, 여기 지금 반포 얘기하는 건데 5천 가구 이상 나오는데,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집을 새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주 후에 뭘 합니까?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 2주를 다 끝냈으면 이제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러면 철거라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급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는 굉장히 이제 수요를 양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반면에 철거 멸시처럼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띠기 때문에 2주는 수요 공급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2주 대란은 뭐냐? 2주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부족하는 게 2주 대란인데, 강남빨은 재건축 대란, 그 다음에 강북은 재개발 뉴타운 2주 대란이 그동안 강북과 강남의 임대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강남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반포, 또 방배동 등등 이제 5,200가구가 서초구에서만 이제 2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뉴스에서 다루고 있고, 또 요거는 뭐 좀 뭐 그런데 하여튼 소재가 그런데, 청담동에서 이번에 모 주택이 보증금 71억 원에 아이고 7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평당 보증금이 1억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뭐 이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수요는 느는데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1분기보다는 2분기, 또 3, 4분기 갈수록, 또 내년도 1분기도 마찬가지고 입주 물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것도 월간 서울 입주 물량이 0가구래요. 5월 달에.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집계된 게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래요. 큰일 났네요. 뭐 그런 뉴스 또 계속 나와요. 다시 거기에 드는 전세 수급 불안, 매물 나올 구석이 다 막혔다.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제 전세 대란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인데, 잠깐 읽어볼게요. 전세 공급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분들의 응답 비율이 14.7포인트나 오르면서 또다시 전세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였던 지난해 7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임대차 입법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이 똑같은 설문을 조사했을 때도 이렇게 14포인트나 나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 10포인트 나왔다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중개업소에서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한 목소리 내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전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래량이 준다라는 것은요, 보통 두 가지 요인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임대인들이 전셋집을 내놓지 않든가, 세입자분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않든가, 그랬을 때 거래가 주는 것인데, 지금 어때요? 전세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못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매 거래가 줄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가지고 우리 폭락론자분들은 그봐, 매수자가 안 사고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줄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팔 사람이 없어. 매물이 없어. 팔겠다고 나온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줄듯이, 지금 전세 거래가 왜 줄죠? 전세로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나 감소했다. 많이 줄었네요. 전세 거래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한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전세 거래가 줄고 있는 반면에 월세 거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집주인들이 나는 반전세 일부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죠. 온전하게 나는 전세 얼마만 받으면 돼 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줄고 있고, 자꾸 옵션을 붙이는 거예요. 보증금 얼마에 뭐 반전세 월세 얼마큼 주세요. 또는 그냥 나는 월세로만 받을래. 근데 이 현상이
단순하게 시장에서 스스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이런 전세 공급이 줄고 오히려 월세 공급이 늘고 반전세 공급이 느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금 부담 전가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자꾸 올리니까 어떻게 뭐 우리 집주인 임대인 분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세입자분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저는 그런 이유가 이 현상에 작용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증세를 하면 할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자꾸 우리 뭐 OECD 뭐 자꾸 통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임대료 얘기 나와서 제가 OECD 통계 잠깐만 말씀드리면 한국이란 나라는 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주거로 나가는 이 어떤 월세라든지 이런 비용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말 월세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가 아니라 아주 심해요. 아주 심해. 한국은 사실 월세 여러분 정말 저렴하게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근데 이게 자꾸 세금도 올리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심해지겠죠. 왜냐면 자꾸 정가를 시킨다니까, 정가를. 근데 임대인분들이 온전히, 아, 나의 책임이구나. 내가 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월세 5만원 붙여놨더라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5만원. 그러니까 5만원이라도 받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5만원이라도. 네. 이주대란 다가온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주를 하게 되면 전세는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전세가 이렇게 오르면 그럼 매매가 밀어 올리겠지. 2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짧게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릴게요. 성남 은행동의 은행주공 재건축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오상균님, 일산은 짱입니다. 네, 짱 먹으세요. 홍제 청구 3차, 그래요. 소규모 단지라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마장 세림 괜찮고요.